내 눈알 썩는 줄 알았어. 이 더러운 동영상 때문에. 뭐라고 변명이라도 좀 해봐. 실은 며칠 전에 어떤 여자가 인스타 DM으로 말을 걸어왔어. 나 더 이상 얘기하면 내 입이 썩을 것 같아. 자기야 미안해. 근데 나도 피싱 범죄 피해자라고. 그 영상은 피해자. 그냥 나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와이프도 나도 피해자인데, 그러고 지금. 싶어. 근데 자기를 볼 때마다 문자 수신이 들릴 때마다 남자 속옷을 볼 때마다 자꾸 자기의 그 나체가 떠오르는데 어떡해. 트라우마가 되는 거지, 내 뒤에 트라우마. 박힌 것 같아. 내 앞에서 그런 것도 야, 아니고. 그럼 난 이제 어떡하라고. 나 더 이상 안 되겠어. 이혼? 나 자기랑 이렇게 살면 내 온 몸이 다 썩을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자기야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어? 누나. 어? 켜 만지지 마. 누나. 누나 아니야. 남편이 범죄 조직의 피해자였다는 게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끝내 이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저는 남편과 이혼하길 원합니다. 아이고. 더 이상 남편을 믿고 사랑할 수 없으니까요. 안타깝다. 안타깝네, 진짜. 아 근데 좀 짜증나는 게 몸캠 피싱을 당했지만 보이스 피싱이나 뭐 그런 피싱을 당한 거면은 남편이 너무 불쌍한데 자기도 헛짓거리를 자기 안에 내 안에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한 거잖아요. 네, 아내의 입장에서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 사건은 벌어졌고 네. 뭐 피해자가 나온 상황이고.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 여자한테 단지 그러니까요. 영상통화 몇 번으로 그러니까. 벗은 몸을 보여주는 심리는 뭐예요 대체? 어떻게 자기만을 위해서라는 걸 믿는다는 그러니까. 게. 근데 이게 이제 비밀스러운 거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노출만 보여주고 네. 조금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는 약간 상반신 요까지만. 순위 조절을 한 거야. 그렇죠. 처음부터 훌러덩 벗으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치. 갑자기. 근데 여자도 조금씩, 벗어주니까. 그렇지. 조금씩 하고 벗으면서 너도 괜찮아 하면 오빠 오늘 상의만 벗을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요구하게 되고 이제 빼박인 상황을 딱 잡는 거죠. 이렇게. 이게 보니까 이 상대방이 먼저 보여줘 준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치, 마음을 열면서. 그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만드는 거야. 문을 열면서 옷도 열었네. 아니 그게 꾸준한 노력이 든 거라는. 지갑도 열고 다 열어버렸네요. 다 열었지 뭐. 근데 전 드라마 보면서 정우 씨가 그 야한 속옷을 입고 다닐 때 불편해 보이는데 저런 속옷이 그 남자 건강에 괜찮나? 어떤? 전혀 다른 얘기네요. 갑자기 예. 솔직히 궁금했어. 궁금했어. 왜냐면 컨디션을 위해서. 티팬티가 이제 티팬티 같은 거 입으면 많이 입잖아요. 그게 그러지 이제 마. 저기 손 모양은 가급적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까? 티팬티가 입으면 그게 어떤 그게 사실 나 한 번도 안 입어. 티팬티 입어봤어요? 안 입어봤어요. 그렇죠. 그게 웬만한 사람들 입기 쉽진 않잖아요. 근데 원래 원칙대로 이렇게 티팬티를 하면 어쨌든 간에 그 좁은 공간에 막 해쳐 모여가지고 막 다 모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게 불편할 그럼 것 엄청 같아요. 불편하고 과학적으로 하면 비누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안 좋구나. 요즘 보면 또 이렇게 막 그 운동하는 분들 이렇게 레깅스 같은 레저룩을 많이 쫙 입잖아요. 그래서 이런 티팬티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티 안 나게 예, 하려고. 얼마 전에 보니까 추성훈 씨도 이런 노팬티 다니다가 최근에 막 소국 자국이 막 찍히고 하니까 그 티팬티 바꿔 입었다 하는데 저는 비추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렇죠. 여자분들 남자가 티팬티 입으면 좋아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나는. 싫을 것 같아 나도.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환기도 잘 되고 고안의 온도를 낮춰주는 팬티가 제일 좋은데 그러면 뭐 들어오지 삼각 팬티는 입으면 안 되는 팬티가 되잖아요. 꽉 끼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반신욕도 하면 안 돼, 그러면. 왜요? 아니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1시간 동안 뜨뜻하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고안은 우리 차야 몸보다 되는구나. 1도, 2도 낮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온도를 높여주니까 고안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죠. 근데 반신욕은 건강에 너무 좋은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나의 디테일하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정우 씨도 사실 뭐 의도는 있었지만 이게 피해자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지, 그렇지. 피싱범에게 걸린 피해자인데. 근데 뭐 이혼에 있어서 그 우리나라 법에 꼭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이혼이 성립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렇죠,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정신을 주고 마음을 줘도 이혼이 성립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것도 한편으로는 외도로 볼 수 그쵸 있는. 외도로 볼 맞는 수가 거네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빌미를 제공한 건 외도가 이제 처음에 그쵸. 시작인 거죠. 네네네. 어떻게 보면. 딴 여자랑 지금 영상통으로 매일 바람이 근데 그게 철저히 계산된 범죄 행위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혹시 참작이 되는가를 그렇지. 이제 변호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우리 가사 전문 네. 손정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오늘도 궁금한 점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 변호사님 요즘 그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될 정도로 이 피싱 사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최신 몸캠 피싱 수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실제로 이 피해자 카페가 있습니다. 피해자 카페가 있어요. 가입자만 12만 명이라고 하는데 1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진짜요? 엄청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오 마이 갓. 여기에 가입하지 않은 창피해서 신고하지 안 한 않는 사람들. 주변에 알리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될 그렇겠다. 것으로 몇 배 예상되는데 웬일이야. 더 심각한 건 그 절반 가까이가 10대. 20대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 일단은 수법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랜덤 채팅, 오픈 채팅방 이런 거 많잖아요. 소개팅 어플도 많고 처음엔 대화로 시작합니다. 일주일, 한 달, 2달 작업 기간을 거쳐서 모르는 사람이지만 일단 호감, 그리고 편함, 어떤 애정을 이제 느끼게 한 다음부터 이제 수위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서로 동영상을 주고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음란한 대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마치 이 휴대전화가 이렇게 동시 녹음되거나 녹화되는 카메라가 돼서 아까 그 앱으로. 네. 네, 내가 남한테 숨기고 싶은 장면들이 녹화돼서 그걸 빌미로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다. 무섭다. 이 피싱 사기의 피해자인 정우 씨 그리고 이 정우 씨의 아내죠 연재 씨는 이 일로 트라우마가 생겼다. 도저히 뭐 못 버티겠다 해서 정우 씨가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피싱 사기를 문제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이혼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 협박이 그치지 않고 그 영상을 장인어른에게까지 장인어른?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 몸캠 피싱도 사기 범죄, 공갈의 범죄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결국 그 피해 유발은 내가 선의로 또는 내가 자의로 시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남편. 아내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결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걸 전제로 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간통죄는 폐지돼도 꼭 성적인 간통이 없어도 부정행위를 넓게 보거든요. 그쵸, 그쵸.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가 채팅. 기분 나쁠 것, 다른 이성과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아내가 기분 나쁠 충분한 사유로 다른 그 여성과 이상이죠. 성행위를 전제로 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기분 나빠. 부정행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완벽하게 깨졌잖아요. 네. 아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내가 이혼 청구한다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정우 씨는요? 정우 씨는 사실 몸캠 피싱 다 당했는데 정신적 피해도 더 심각하죠. 그럼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됩니까? 정우 씨는? 정우 씨도 범죄 피해자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 조직화된 집단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속이려고 들었고 결국은 이 자료를 그 가해자들인 범죄자들한테 청구해야 되는데요. 공갈죄도 낼 수 있고 협박죄. 협박, 사기, 뭐 전자금융법 여러 가지 이제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지 누군지를 잡아내는 게 그게 정말 문제예요.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상 외국에서 해외 IP로 우회해서 IP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회해서, 맞아. 이 점조직화되어 있어서 실제 가해자를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몸캠피싱은 처음부터 호기심이든 뭐든 모르는 사람,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과는 대화나 영상을 주고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